업종 공약 업앤다운 오늘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장 상승이 기대되는 업종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상승 예상 업종 투자의 패러다임 변화 ESG 관련주입니다. 이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ESG가 어떤 단어인지 모르는 분은 안 계셔야 할 것 같아요. 작년 중반부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어요. 사실은 유럽에서는 2006년 이때부터 이슈가 됐던 건데 최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ESG 경영을 선언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관심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이제 환경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특히 이제 이에 관련된 얘기들, 인바이런먼트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 이제 ESG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본격적으로 작년 연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애널들이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는데 ESG라는 내용을 보면 결국엔 투자 의사를 결정할 때 사회적 책임 투자를 해야 된다,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해야 된다. 네. 결국에는 기업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 네.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사회에 공헌을 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성장을 해야 그 기업도 성장하고 사회도 좋아진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마디로 착한 기업이 좋은 회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문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책임 투자라는 것 자체가 윤리적 가치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참 어떻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결국엔 그 안에 그 윤리적 가치를 조금 더 수치화하고 정형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개념이 ESG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2020년에 이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이제 대표가 한 얘기가 결국에는 앞으로 모든 투자는 ESG 관련된 회사, 그러니까 이런 ESG 기준을 삼을 거다 투자에. 그러니까 E나 S나 G가 안 되는 회사들은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공언을 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연기금이라든지 각 나라의 국부 펀드들이라든지 이런 기금들 자체도 이제 추세는 ESG 관련된 회사들, ESG 요소가 배제되어 있는 회사들은 좀 투자를 거부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 및 이제 글로벌 기후 변화 관련된 이제 이슈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결국엔 경제 위기 이런 위기가 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더 강조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지속 가능한 기업을 계속 발굴하고 찾아내고 그 기업들이 착한 기업이 될 수 있게 계속 밀어주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유엔에서도 2006년부터 일단은 계속 강조를 했던 사항이고,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연기금이라든지 대형 기금들이 이쪽으로 좀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럼 과연 그런 기업들이 있냐 이런 얘기를 하실 텐데. 되게 막연하지만 사실 보면 그렇게 또 막연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관련주들을 좀 보시면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를 좀 보겠습니다. 풍력으로는 관련 산업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밀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된 풍력, 수소, 태양광, 스마트 그리드, 모빌리티, 스마트팜 이런 회사들이 대부분 다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다. 특히 이제 이에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죠. 인바이러먼트 환경 보호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팜은 좀 시장에는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인 것 스마트팜 같아요. 관련주로 지금 잡혀 있는 게 그린 플러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결국에 온실을 만들 때 그 프레임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스마트 농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좀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가 비닐하우스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견조한 그 하우스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요즘에 꾸준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생소한 게 아마 스마트팜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배출권은 없네요. 탄소 배출권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결국에는. 그 관련 기업들 보면 탄소 거래 관련된 어제 기업들이 많이 움직였는데 그 회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이거를 지금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략적인 걸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지배 구조 관련된 회사들도 또 있습니다. 이제 가버넌스에 포함된 건데 결국엔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가 아마 지배 구조 이슈가 가장 좀 화두가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삼성물산이라든지 SK 현대오토에버, 글로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다 포함되어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CJ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지주사들 관련된 것들에 대한 관심, 그 회사들이 앞으로 경영 모토를 어떻게 내놓을 것이냐. 최근에 SK 같은 경우는 ESG라는 얘기를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선언하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질 걸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기업의 이제 내부적인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 사업으로 이제 전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민간 차원에서는 아리백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리사이클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신재생 에너지를 쓰지 않으면 그 기업과는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늘기 때문에 이 아리백 가입 기업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단순히 이제 돈을 벌고 이런 것들 실적만을 추구하던 지금까지의 주식시장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띌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한 종목들을 보시면 글로벌적으로 또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이 또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또 큰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테마일 것 같고요. 지배구조도 우리가 임박한, 당면한, 중요한 또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 ESG 쪽에 대한 앞으로의 추가적인 상승 추세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락이 예상되는 업종 어느 쪽일까요? 화면 보시죠. 하락 예상되는 업종, 분쟁보다 안 좋은 실적이다. 보톡스 관련주 꼽아주셨습니다. 보톡스 관련해서는 뭐 분쟁이 이제 끝난 거죠. 보톡스 업계의 분쟁은 모두 끝난 거죠. 네. 그러면서 일단- 주가가 많이 출렁였어요. 일단 뭐 최근에는 분쟁을 누가 이겼냐 뭐 대웅제약이 사실 이긴 거다, 메디톡스가 이겼다. 대웅제약이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졌다 뭐 또 어떨 때는 또 뭐 ITC는 메디톡스 손을 들어주긴 메디톡스의 했죠. 손을 또 들어줬고 또 국내에서는 또 뭐 메디톡스에 또 안 좋은 뉴스가 나오고 이 뉴스를 검색해 보거나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되게 막 그 일희일비해야 할 만한 네네네. 뉴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좀 잊혀졌던 게 보톡스 관련주들의 실적입니다. 사실은 뭐 계속 내리막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지금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지금 최근에 한 4분기에는 조금 돌아설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적이 굉장히 지금 그러니까 작년 실적이 안 좋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도 회복은 좀 늦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렇게 뭐 얼굴에 보톡스 맞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로 보시면 되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최근에 지금 상장 기업들만 보시면 상장 기업도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증권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메디톡스밖에 없었는데 지금 뭐 휴젤도 있고 뭐 대웅제약도 있고 뭐 또 한 두세 개 더 있습니다. 근데 대웅제약은 또 치료제를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다 그렇죠. 보니까 예. 뭐 그런 것도 또. 대웅제약은 큰데 이제 보톡스 시장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예. 그 외에도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회사들 중에 보톡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한 네네네. 3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경쟁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좀 어렵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 보톡스 자체가 왜 이렇게 인기를 끄냐면 결국에는 해외에서의 찾는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나라 기술력이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뭐 브라질이라든지 중남미라든지 아니면 뭐 유럽, 그다음에 미국, 중국 이런 데서 이제 주로 수요가 많은데 이쪽들이 지금 굉장히 코로나 타격이 크기 때문에 사실은 이 보톡스 쪽으로 소비가 확장될 만한 개연성은 좀 아직까지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 회복이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된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미용에 대한 수요는 점점 줄고 있죠. 특히 화장품도 색조 화장품은 굉장히 안 되고 뭐 기초 화장품만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톡스 쪽도 여전히 좀 경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걸로 보고요. 최근에 뭐 수출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추이고 좀 정체되어 있는 추이를 보이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뭐 메디톡스, 대웅제약, 뭐 휴젤, 제테마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뭐 대웅제약은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또 신약 이슈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따로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톡스 관련주들 가운데서 또 내부적으로는 다른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전반적인 보톡스 주들의 실적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장의 핵심 공략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뭐 어제 뭐 이번 주 고민을 했었는데 갑자기 어제 그저께 많이 올라가지고 그래도 써야 되겠다 해서 SK를 썼는데 SK를 갖고 왔는데 사실은 SK가 주목받았던 시기는 SK 바이오팜 상장 시기에 맞물려서 한 30만 원을 돌파했다가 사실 SK 바이오팜의 이제 모회사죠, 지주회사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상장 이후에는 계속 하락했다가 지금 20만 원 밑으로 하회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거의 이제 30만 원 근처까지 왔다라는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좀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관련 지주 사기 때문에 관련 그 자회사들의 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덩치가 가장 큰데 최근에 이슈로 많이 올라왔고요. 2차 전지 이슈로 올라왔고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기관 매물이 다 나오면서 이제 하락은 제한적이지 않겠냐라는 얘기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SK 팜테코라든지 실트론 관련된 뭐 바이오라든지 반도체 소재 기업들도 지금 굉장히 상황이 좋은 상황이고 뭐 특히 SK ENS라든지 SK 이노베이션이 최근에 합작 법인을 만들면서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뉴스가 나왔지만 어제 미국의 플라워 파워라는 회사를 투자를 하면서 수소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보면 SK가 지금 이런 지분들, 자회사의 지분 가치들을 쭉 나열해서 더해서 뭐 시총을 계산해 보면 엄청 쌉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절반으로 50% 디스카운트를 해서 해도 목표가는 한 38만 원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목표가 한 38만 원, 네. 뭐 40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는데 예. 지주사가 약간 좀 할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좀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자회사들이 워낙 다 좋은 상황이고 안 좋은 자회사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SK의 공격적인 그 인수합병 관련된 경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금 정도 30만 원 이하면은 여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목표가는 38만 원,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G 관련주 가운데 탑픽으로 꼽아주신 SK입니다. 어제 종가가 29만 6천 원이었는데요. 자회사 가치를 모두 따져봤을 때 50%까지 50%로 할인을 해도 목표 주가 38만 원이라고 합니다. 손절가는 25만 원 제시하면서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 수소 사업에 같이 주목하셨습니다. 오늘장 투자 패러다임의 변화로 대세가 되고 있는 ESG 관련주 주목해 보시고요. 보톡스 관련주는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라서 주가 하락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 공략주 자회사 주가 상승으로 지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SK 알아봤습니다. 저희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점을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